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주식책을 읽을 때도 때로는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약간 올랐고요. 나스닥도 올랐고 S&P 500도 오르는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52주 고점 대비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신고가입니다. 정말 좋죠.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아마존 어닝 쇼크,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역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애플이 어닝 쇼크 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특히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빅테크 중에는 가장 수익률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덜 오른 종목에 눈길이 가는 역발상 투자자의 경우는 아마 아마존을 꽤나 매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무섭다, 인플레 우려다 말들은 많지만 이러한 인플레의 영향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날은 특히나 시총 1위 애플을 2위로 내려오게 만들고 시총 1위가 되는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 워싱턴 정치권 움직임도 투자 심리 호재다. 현재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죠. 인프라 법안 1조 7,50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굉장한 규모인데 이 법안이 인프라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좀 이제 통과가 될 시점에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프라 관련 통과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가 흐름이 관련주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미국인의 경우는 자산의 대부분이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있는 것처럼 주식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게 되면 표심에서 당연히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은 4,574만 1,489원이고요. 페이스북과 디즈니를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소폭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스타벅스는 여전히는 아니죠. 최근에 아주 많이 빠진 상황이고 비아콤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터필러는 조금 올라와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텔라닥 헬스도 거의 제 경우에는 포트 중에 버려둔 자식이었는데 좀 올라왔네요. 예.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2만원, 스타벅스 3만원, 애플 1만원, 페이스북 10만원, 스퀘어 1만원, AT&T 2만원, 비자 1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장준환 님이 쓰신 주식으로 돈 못 벌면 바보다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장준환 님은 25년 경력의 주식 투자자이시고요. 증권회사도 근무하신 분이고 나름 주식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책도 쓰셨을 거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재미도 있고 도움되는 측면이 또 많아서 유익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깔려는 건 아니고 참고해서 받아들여야 될 때 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바로 하락 물타기다. 보통 개미들이 말하는 물타기는 대부분 하락 물타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매수한 종목이 하락해서 8천 원이 되면 또 매수하고 6천 원이 되면 또 매수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한다. 왜 이런 바보짓을 할까? 그 이유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내려가서 주식 숫자, 그러니까 주수가 많아지는 거죠. 주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주식 보유 숫자에 몰입한 나머지 계좌 총액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계좌의 총 금액은 내려가는데 주식 보유수가 높아진다고 좋아하라 한다. 이것은 마치 비만한 사람이 햄버거와 콜라를 마음껏 먹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건강해지고 살도 빠질 것이라고 스스로 격려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다. 한마디로 바보짓이다. 보통 개미 중에 초짜 개미들이 하는 방법인데 곧 있는 돈을 다 털리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사람이다. 이들은 항상 내려가는 쪽에 베팅한다. 주가는 올라야 돈을 버는데 말이다. 그래서 초보 개미는 매수한 종목이 내려가면 상승한 종목을 팔아 하락하는 종목을 더 매수한다. 이른바 잡초를 뽑고 좋은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좋은 나무를 뽑고 잡초에 물을 준다는 얘기죠. 하락하는 종목은 관성이 있어 계속 하락한다. 결국 그 종목은 바닥을 찍고 지하로 파고든다. 그리고 계좌는 깡통이 된다. 이게 하락 물타기의 끝이다. 투자의 손실은 초반에 정리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의 얘기는 하락 물타기는 주식 초보인 바보들이나 하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20% 선에서 로스컷을 해라. 손절매를 해서 오를 종목을 다시 갈아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타이밍을 잡으라는 이야기와도 같죠. 흔히 말하면 제시 리버모어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손절매 나가고 오르는 종목에 불타기,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물타기는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유튜브를 한번 보실까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큰 채널에서 나오신 서준식 교수라는 분이 가치 투자의 전문가시죠. 부자가 되려면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 하라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좀 반대되죠. 물타기는 초보나 하는 거다라고 여기에는 또 나와 있는데 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전문가는 야, 너 부자 되려면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 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물타기는 좋은 전략이고 가치 투자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떨어지는 칼날인 상태, 다시 말해서 내가 판단하기를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진 시점, 이른바 안전마진이 확보된 그런 시점에 진입을 하는데 상당 기간 이때 이 진입하는 시점에 이 주 종목이 관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 추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수를 모아가야지만 나중에 턴어라운드에서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올라가는 상황이 왔을 때 크게 보상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종의 분할 매수적인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의 논리를 보여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노선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만 취해서 가야 된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결정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어느 쪽이 좀 적합하게 맞는지, 내 적성이 어느 쪽이랑 좀 맞는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추세를 활용하는 일명 모멘텀 투자. 앞서서 장준하님 같은 경우에 이른바 제시 리버모어식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려는 목적의 투자자라면 손절매에 대한 로스컷을 정해놓고 운영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판단해서 이른바 워런 버핏식으로 장기적으로 기업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먹은 투자자는 물타기 역시 처음 진입 시의 상황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좀 더 오래 손에 쥐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정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이른바 물타기라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분명히 내가 물타기라는 종목이 좋은 종목, 기업의 가치가 확실한, 이익과 매출이 성장하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회사라는 전제가 물론 있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제 예를 들면 제가 미니스탁으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지금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바로 AMD인데요. 여기 보시면 AMD가 제일 평단도 지금 500만 원 가까이 되고 48%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25일에 썼던 블로그의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모으기 시작했을 때 45만 원일 때가 있었고요. 마이너스인 수익률일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계속해서 아마 빠지는 추세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했죠. 그리고 11월인 지금의 평가액은 45만 원의 10배 이상인 500만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수익률도 48%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AMD는 마이너스 20%대 앞서 장준하님이 손절 로스컷이라고 말씀하셨던 마이너스 20%대의 손절 구간이 오진 않았었어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찍고 계속 오르는 추세로 지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락인 상황에 내지는 횡보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모아갔던 전략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좋은 게
이제 수익률이 제 경우에 AMD가 48%에 500만 원을 찍혔습니다. 꾸준히 사모으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수는 늘겠죠. 하지만 평단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쳐다볼 때 계속해서 빨간불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지하고 가자라는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더 오랜 기간 마음이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추이 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모멘텀을 살피면서 사고 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손절을 할 경우에 이후에 또 좋은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정할 때 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시 선정한다고 제가 또 좋은 종목을 오르는 종목을 골랐을 가능성은 반반이겠죠. 내려가는 경우엔 좀 더 사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엔 좀 더 사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주식 행위의 목적을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내가 지금 팔고 손절매하고 선택하는 종목이 더 나은 판단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대신에 이제 신규로 투입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이것을 물을 타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에 살 수 있게 합니다. 이걸 팔고 다시 사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같은 장기 투자,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주식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전문가의 내용이라도 다 맹신해서 이 사람 말은 정말 옳아라고 하시기보다는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양 전문가가 한 사람은 물타기 해라. 한 사람은 뭔 소리냐, 물타기는 죽음의 늪이다. 마이너스 20%의 손절해서 로스컷 해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좋은 점만 취하는 거죠. 나한테 맞는 점, 내가 받아들여야 될 점. 가치 투자의 관점이라면 로스컷보다는 주로 물을 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버텨서 수익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